지난해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중단한 뒤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10,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국내 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양양 제주 노선 운항 유치에 나서는 등 공항 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40총선에서 원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보수 정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도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공약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산불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홍천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고 철원 비무장지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와 마을회관에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춘천시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스마트 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5월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중단한 뒤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10,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가 국내 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양양 제주 노선 운항 유치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이 정상화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국제선 입국장 문이 열리자 외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국제선 전세기를 타고 강원도를 찾은 필리핀 관광객들입니다. We're expecting to move around a lot and see the different attractions of Korea. 지난해 연말부터 운항한 국제선 전세기는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을 오갔습니다. 강원도가 이처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양양국제공항에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가 최근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4개 나라 단체 관광객들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공항 정상화 작업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지난해 5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한 뒤 이곳 양양국제공항 정기 노선은 벌써 1년 가까이 멈춰서 있습니다. 실제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2022년 한 해에만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5월 이후에는 10,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연장한 뒤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양양 제주 노선 운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운항했던 양양 제주 노선 탑승률이 평균 80%에 달해 경쟁력이 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조속한 정기 노선 취향을 위해서 지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항공사들을 접촉해서 조속하게 정기 노선 취향이 가장 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양양국제공항과 존폐의 기로에 놓인 플라이 강원이 정상화하기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 8기 출범 2년을 맞이합니다. 춘천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대비한 조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스마트 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미래지향과 성과 중심, 육동환 춘천시장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춘천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직을 더 효율화하고 또 시대의 어떤 변화에 더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간에 이뤄낸 여러 가지 성과들 기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그 안에 그 열매들이 달려야 됩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 도시국을 신설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 기후에너지, 환경, 교통 분야를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도시국에는 시민교통과 기후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등이 생깁니다. 춘천시에 역점 사업을 꾸려나갈 조직들도 신설됩니다.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과를 만들었고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을 전담하는 미래혁신 추진단도 신설됩니다. 또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를 통합하고 방역관리과를 보건운영과로 흡수하는 등 일부 조직은 축소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별로 7, 8개에 이르던 과가 5, 6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오는 6월 춘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본회의 심의 의결 후 7월 초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쯤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낮 12시 35분쯤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의 비무장지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이틀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오후 4시 55분쯤 횡성 우천면 용둔리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9시 35분쯤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마을회관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철원군 갈마읍에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원주 갑선거구는 1,400여 표 차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당선인이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과 무실동을 제외하고 구도심 모든 지역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구도심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은 공약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회와 영진 아파트 사이에 있는 원주 천변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SNS 쇼폼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중 태장동 영진 아파트 인근 원주천에 인도교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다른 구도심 지역인 중앙동, 원인동, 학성동 등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동에선 득표율 30%포인트 이상 앞서며 우위를 선점했고 원인동과 학성동에서도 각각 22%와 16%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등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불이 난 중앙시장 나동 건물을 조기에 매입해 리모델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중앙시장 나동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화재로 점포 40여 개가 불에 탔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현재 운영이 멈춘 상태입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6월 건물 매입과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점포주 30%가 동의하지 않는 점과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 등이 숙제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공약도 많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옛 원주역 인근 견인차 보관소에 건립이 확정된 반도체 교육센터 완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착공해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비롯해 실시 설계 중인 원주 시립미술관 등 옛 캠프롱 부지 복합문화시설단지 조성을 구도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원주가 어떤 정책을 해도 어떤 예산이 필요해도 훨씬 더 쉽게 그다음에 더 많이 과감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태장 농공단지 5, 6구역의 45m 고도 제한 완화와 원인동 남산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확충 등 오랜 주민수건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 원주갑 지역 승부의 분수령이 된 가운데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에도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엽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이번 달에도 열립니다. 행사 기간 지정된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우리 국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국민들에게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서 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여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정부 지원
10%를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국산 수산물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선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립니다. 구매 금액의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60여 곳이 이번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번 수산대전에선 할인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고등어와 오징어 등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어종은 물론이고 갈치와 전복, 꽃게 등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이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수산인의 날 특별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4월 수산인의 날을 통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부담 없이 구매하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오프라인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21일까지 열립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의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민생경제예산 1,667억 원을 증액한 1조 8,4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원주 만두축제 8억 원과 원주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10억 원, 착한 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2억 원 등 경제 활성화 시책에 53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에 9억 원, 치악산 바람길 숲 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원주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재정 시국을 감안해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태장 이동과 소초면 흥양리 일대에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흥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도비 150억 원을 포함해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관솔동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넥스트로컬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청년의 지역 창업 소재와 연결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횡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횡성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무원과 지역 상인회 등이 참여한 100여 명 규모의 21개 단속반을 투입해 지역 축제장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시군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바가지 요금 적발 업체는 향후 도내 모든 지역 축제장 입점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2024 동해안 크랩킹 페스타가 수많은 상충객들로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은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으며 축제 기간 동안 활크랩 10톤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특히 코레일 임시열차 상품을 통해 1000여 명 이상이 KTX를 이용해 축제 현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바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 자원 조성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올해 138억 원을 들여 연안 어장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동해안 특산 품종 자원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강릉과 삼척 등 3곳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연안 어장 생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문어 등 동해안 특화 품종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자원 방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가 한국치의학과 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는 임상영양 중심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과목들을 통합 교과목화하고 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